네, 키워드 탑5 보셨다시피 뭔가 좀 진전이 있었다든지 뭐 연준의 개입 가능성이 나타났다든지 우리가 최근에 지난주 내내 보지 못했던 뭔가 좀 밝은 뉴스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인 미중 관세 협상 진전, 이 얘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아는 뉴스 플로우는 사실 진전이라고 할 만한 거는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125를 그대로 보복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진전이 뭔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화답을 좀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을 요약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중국에서 보복 관세 125%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정말 길어야 3일이 지나면은 이제 관세를, 그때 이제 보복 관세를 또 했는데, 네. 현재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근데 오늘까지 현재 잠잠한 걸로 봐서 이게 만약에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도 보복 관세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좀 보복 관세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시장 기대감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나오는 저 화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저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금 먼저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게 이제 스마트폰이랑 전자제품 가전 관련한 이제 상호관세 면제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중국에 수입하는 상품들의 대다수 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랑 그리고 가전, 뭐 전자제품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일단 상호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저렇게 올라왔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또 트루스 소셜에 업데이트한 내용에 따르면은 20% 펜타닐 관세는 뭐 그대로 유지되고, 저 관세도 상호관세에서만 면제된 거지 앞으로 이제 그 항목별 반도체 품목별 관세로 이제 적용할 거라고 하니까 약간 시장에 우려는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기대하는 포인트는 이게 중국의 상무부에서 공식 위챗 계정에 관련한 내용을 올렸거든요. 네. 현재 이제 관련한 이제 그 미국의 조치가 조금 우리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약간 중국에서도 그에 대한 화답을 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145를 때리고 나서 살짝 요거 빼준다고 했더니 화해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리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 뭐 고마움의 표시보다 이제 적당히 그만하려고 서로 약간 이쁜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145대 125%를 더 올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끝이라고 보고 있고, 네. 어차피 이제 끝이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말이 나와줘야지 더 힘 받겠죠, 일단. 맞습니다. 네, 오늘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근데 오늘 이제 월요일 날 반도체 관련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 하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직 공식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취임한 지 100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0일 될 때 만난다고 했는데 100일 그래요? 때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오, 예, 예.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하루 예. 차이라면서요. 그 트럼프가 6월 14일, 네. 시진핑 6월 15일 그때 만나는 것도 있죠. 네, 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예, 맞아요. 벌스데이 예, 미팅이라고 예, 예.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하여튼 시장에서 기대해볼 만한 그런 거 다 그냥 짜 맞추는 거죠, 예, 어떻게든.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나이에 뭐 이렇게 쓰고 만나는 것도 웃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그쵸. 예, 어색한데. 하여간. 그렇게 뭐 예, 거의 예. 멱살 잡고 싸우다가 갑자기 그렇게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좀 긍정적인 뉴스들을 기대하는 그 심리 자체가 확실히 지난주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구나. 뭔가 관세 협상의 진전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전을 기대하는 마음만큼은 조금 생겨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중국에서 뭐 나왔던 것들이 좀 더 있나 봐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원래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반도체 원산지 규정을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오. 그게 이제 시장에 약간 영향을 미치면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인텔 같은 이제 미국의 팹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그 반도체를 이제 수입을 할 때 그 설계한 그쪽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를 생산 기지를 다 옮겨라,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좀 이제 미국에서 제조하는 거는 그럼 앞으로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이제 관세를 1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약간의 시장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분명히 그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제 가전이랑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호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금요일날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오늘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을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대되는 포인트 중 하나는 현재 그
금요일에 또 나왔던 뉴스인데 이 금요일에 시장이 꽤나 반등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네. 근데 현재 이게 그 물밑 협상이 조금 진행 중이라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 네. 중국에다가 약간 시진핑이 먼저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약간 뭔가 좀 밀당은 있지만 결국에 뭐 생일 파티 같이 하려고 아마 좀 전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파 날짜 잡는 거구나. 진짜. 아니 근데 뭐 필요하면 본인이 하면 되지. 왜 미국이 중국한테 야, 시진핑이 전화하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그냥 외교적인 그런 게 필요한 건가? 수사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어떤 자존심의 대결이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워낙 강대강이고 두 분이 성격이 똑같아갖고 서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서로를. 예. 그래서 현재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전화를 누가 먼저 할지 그게 먼저 가장 할지, 핵심 포인트일 것 먼저 할지. 같습니다. 예. 제가 먼저 걸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렵나? 네, 그쵸. 이게 참 어려운 것도 예, 아닌데. 답답할 따름인데 워낙에 또 큰 나라에 둘 다 정상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런 상황들이 다 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자존심 싸움이다, 뭐 콜렉트콜 하면 된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괜찮다고 보이는데 부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 고민할 때 90일이 왜 나왔을까? 90일이. 그러게요. 90이 왜 나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첫 번째 인하를 할 수 있는, 금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봤는데 빌 에크만 했다 얘기했더만 이걸요? 빌 에크만이? 오. 맞습니다. 예, 예, 현재 빌 에크먼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관련한 기사를 다루면서 예. 현재 오. 중국과 90일간 협상 유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전례가 있긴 합니다. 2018년에도 그때 미중 1차 무역 전쟁 당시에 그때 12월 1일이었거든요. 2018년 12월 1일.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90일 무역 휴전 그거를 이제 G20 회의에서 그걸 이제 타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해서 90일 유예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현재 빌 에크먼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있지만 금리 한번 하면 좀 시간이 나아질 것 같고 90일이면 일반적인 국가하고의 어떤 상호 품목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90일 동안 나쁜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좋을 90일 좋을 동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바닥론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겠지만 예. 나쁜 거 없을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니 근데 그 90일이라는 숫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매번 유예할 때마다 90일이네요. 90일을 뭐큰 의미는 없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어떤 협의 가능한 날짜를 뽑는 게 아닌가? 예. 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혹시 있고요. 7월 9일이 손 없는 날입니까? 그럼 날, 이거, 약간 동양적인 그런 것까지 농담이죠. 고려를 예, 해주는 건가요? 농담이죠. 예. 아 관대한 트럼프 예, 대통령. 7월 9일 자정까지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그 2018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주식시장 흐름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90일 유예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현재 상황이 2018년 1차 무역 전쟁이랑 상당히 이제 데자뷰가 좀 나타나는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상당히 오버랩되고 있는데 2018년 그 당시에도 상당히 공교롭게도 이제 12월 1일, 2일이 주말이었고 12월 3일 날 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12월 1일 날 이제 그 G20 회의에서 시진핑이랑 트럼프 대통령 둘이서 이제 관련해서 90일 좀 무역 휴전을 하자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USMCA 계약이 그때 이제 새롭게 계약 갱신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12월 3일, 12월 첫 거래일에 이게 시장이 한 3% 이상 급등을 해서 시작했는데 근데 그 뒤로 이게 시장이 쭉 흘러내렸던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저건 왜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12월에 약간 2018년에 그 테이퍼 텐트럼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결국 파월 의장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빨리 금리를 내려라 그걸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결국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하고 2019년에도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 긴축 발작이 그 당시엔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에 파월 의장이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 무역 협상을 좀 중국과 진전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결국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뭔가 그 다음 좀 이제 공을 받았으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한 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각 보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탓을 엄청 하겠는데요?
약간 그런 전략적인 어떤 측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당시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그 물가가 높아진 상황이고 그쵸. 당시 아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압박할지언정 아니 파월을 압박할지언정 트럼프가 거기 말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파월은 그냥 자기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가 올라오는데 금리 인하한다? 너무 우리가 큰 희망 거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금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졌더라도 네, 네. V자 반등까지 기대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래도 우리는 바닥론을 또 주장하셨으니까 네. 바닥은 보고 왔으니까 뭐 일찍 빨리 올라가나 뭐 천천히 올라가나 어쨌든 올라가는 거는 매한가지잖아요. 조금씩 올라가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의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이다. 이 얘기를 두고 많은 분들이 러튼이 또 사고를 쳤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기대했다가 또 이거를 기대를 좀 꺾어버리니까 다들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상당히 좀 매파로 꼽히다 보니까 이 무역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금요일 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관련한 메모가 이제 거의 업데이트가 됐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국 좀 관세 유예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원하는 거는 약간 시장을 너무 빨리 반등시키는 건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건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조금 시장을 다운시켜가지고 페드가 개입하는 걸 좀 그런 것도 노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걸 위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또 매파적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는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분명히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 예상된 대로도 나왔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반도체 관세 언급을 예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이제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이제 한 건데, 근데 관련해서 그냥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자기가 상세히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다 하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관세가 근데 엄청나게 높게 나오진 않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은 일단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얘기를 그 본인이 아니면 전달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백악관에 없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움직이는 과정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뭔가 조율이 안 돼 있죠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지난번 의약품 똑같은 건데 의약품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좀 자리에 앉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아쉽고 너 적금 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갖고 되게 뭔가 이상한 그림이고 기자 질문도 딱딱 본인 찍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너무 아쉽죠 이런 것들은. 이게 다 통일된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너무 자주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자분들의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이랬다가 저 사람 저랬다가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그래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텍스트 이미지가 좀 있는데 요거 보면은 어떻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트루스 소셜에 오늘 이제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 그리고 전자제품 관세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 조금 뭐 혼선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밝혀줬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뭐 반도체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그 20% 펜타닐 유입 관련한 그런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루스 소셜에 마찬가지로 그 2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반도체 관세를 뭐 영영 이 상호 관세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거다 자동차 관세처럼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트루스 소셜에 적어놨다 그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결국 정확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발언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산도 사실 잘 안 돼요. 맞아요. 보니까는 관세 버킷이 나오는데 버킷이니까 약간 묶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뭔가 좀 그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 또한 트럼프가 말로 해야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답답하고 이 트루스 소셜 자체가 이게 백악관 이게 공식 게시판이 아니죠?
공식 게시판은 아니지만 사실 여기서 정치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예. 워낙 이제 행정부 일기 당시에도 예. 트윗 정치를 한 맞아요. 이제 트윗 새로운 정치. 세상을 예. 연 예. 분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트루스 소셜을 더 중요시 봐야 하지 않나? 그게 리빙방을 핵심인 것 계속 쓰고 같습니다. 있다는 거. 그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결국 애플 주가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발표되기 전에 면제, 그러니까 유예가 발표되기 전에 그럴 수 있대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감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하겠죠. 할 거고 아마 일기 때 똑같은 건데 그 애플에 대한 약간 유예해 준 게 뭐냐면 그때 환류세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환류세? 환류세가 뭐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현금에 대한 부분을 미국을 가져오면 예. 인하해주는 조건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애플은 조금 도와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최고의 기업이니까 네. 삼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런 모습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반등을 좀 기대하는 거 애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도 비슷하게 기대하시나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당장은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아무래도 결국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나 또 트루스 소셜 업데이트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뭐 일단은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걸 다 확인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참 어렵네요. 예. 그래서 채팅창에서는 진짜 애플이 제대로 막차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막차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또 언제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가 바뀔지 모르니까 뭐 자세하게 오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밤에 여러분들 뭐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트루스 소셜 몇 번 새로 고침은 한번 눌러보시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가 이 관세 이슈에 좀 매몰돼 있다 보니까 지표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 PPI 다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괜찮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뚝 떨어졌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지난주 금요일 개장 전에 먼저 나왔는데 일단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식품이랑 에너지 제외한 근원 PPI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그거죠. 이번 달까지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게 나타나지만 당장 이제 4월부터 상호관세 10% 보편관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 부과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상호관세를 유예한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10%에 대한 이제 그 보편관세가 부과됐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나올 CPI, 그러니까 이제 4월달 CPI, PPI 데이터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근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또 어떻게 펼치냐 그리고 또 어떻게 관세를 더 유예해 주냐 그거에 따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랑 좀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표가 나와도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없고 예. 그냥 넘어가는 과정인데 어쨌거나 이제 보통 CPI가 이 정도 낮게 나오면 보통 주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보지 않는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보다는 지표 100개보다는 트럼프 말 한마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말 해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 관세 정책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걸 이렇게 로직을 따라가 보면 물가가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고 그 물가가 올라가면 또 경기를 떨어뜨릴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또 경제 지표가 조금씩 뭐 다음 달 지표 정도부터는 아마 관세 영향이 또 들어갈 테니까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3월 지표까지는 시장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심리 지수, 미래를 조금 예견할 수 있는 심리 지표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여전히 이게 좀 부진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이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지표 같은 하드 데이터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도 이제 뭐 당장 금요일에 나왔던 이 소비자 심리 지수 내에서도 이제 세부 항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7%로 이 오일 쇼크
1980년 오일 쇼크 이후로 최고 수준을 보여줬고 예. 그리고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4%를 기록하면서 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근데 결국 이것도 아직은 기대 인플레이션 단계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핵심 중 하나는 이게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할 때는 이제 약간 정당별 그러니까 지지층별로 그걸 이제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랑 그리고 그 무당층 공화당. 그쪽에서는 원래부터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공화당 그 지지자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심리 지수가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 금요일에 그 당선 이후로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어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시장에서도 기대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네. 이게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되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그쵸. 거기서 패배할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결국 트럼프 푸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현재 시장에 계속해서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높기는 하네요. 뭐 거의 7% 가까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이건, 이례적인 예, 상황이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예. 물어보면 당연히 관세 때문에 높아지겠죠라고 얘기하지 이 떨어질 거라 얘기하는 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1년 뭐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가르면 좋은데 하지만 소프트한 데이터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쵸.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트럼프가 보고 느꼈으면 좋겠지만 별로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도 네, 공화당 맞아요. 약간 돌리고 동요가 있죠. 좀 있었다는 거. 그 예. 이슈는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약간이어갖고 아, 그래요? 더 많이 망가지면 또 움직이겠죠 그분은. 좀 더 망가지면 좋은데 추세 있으니까 한 다음 달 정도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또 소매판이 나오는데 리테일 세일즈 역시 잘 나오겠죠 일단 그거는 하던 일단 데이터니까. 이번 예. 달 리테일 세일즈는 그래도 지난달 대비 좋을 것으로 현재 맞아요, 시장에서는 맞아요. 예상되고 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관세 부과가 결국에 시작이 됐다 보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당장 수요일에 발표하는 게 지난달 거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달에 이미 그 사재기에 맞아요.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관세 부과가 되기 전에 빨리 사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소매 판매는 뭐 시장에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하다한 데서 잘 나오고 있고 죠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투자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예, 헷갈릴 예. 것 같아요. 예. 지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표를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런 거는 다 사실 뉴스고 이슈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펀더멘털을 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조차 지금 지표에 대해서 신뢰성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시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의 가장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지나가 봐야 아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영향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4월 지표가 진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그 펀더멘털 얘기를 할 때 또 시장을 또 괴롭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채권 금리의 급등이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에서 국채 매도 계획이 없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인가요? 예, 이게 주말간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시장에 상당히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좀 뭐 프리마켓에 상승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런 반도체 관세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네. 이게 현재 국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흔드는 주요 그쵸. 원인 중 하나거든요. 예. 근데 현재 일본에서 일본의 여당인 일본 자민당 이제 정책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아무리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뭐 고의적으로 이제 뭐 매도를 해서 이제 시장에 좀 교란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확실히 약간의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었죠, 사실. 뭐 중국에서 팔았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헤지 펀드가 예. 전력시 되고 있고 그쪽이 했겠지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중국도 아마 지금 뭐 국채 팔아갖고 괜히 미움 살 필요 없는 거니까 예. 기관들 수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 근데 그 기관들이 어쨌든 헤지 펀드가 많이 팔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게 사실 뭐 미국을 쓰러뜨릴 정도로 막 팔고 그런 헤지 펀드는 없겠죠, 설마.
있으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까지 모르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뭐 굳이 이제 그렇게 뭐 10년물 장기채 금리를 더 올리려면은 이제 뭐 중국이 진짜 내다 던지는 방안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세계적 금융 혼란을 야기하면은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자기들도 좀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 중국이 그것도 협상 카드로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이 무역 전쟁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금리가 2001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또 급등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뭐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주식 시장의 급락에 따라서 그거를 좀 환매해야 했던 헤지펀드들의 어떤 현금 확보 측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해프닝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좀 그렇게도 보면 사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개인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던 금융주 기업들의 이제 CEO들 보면은 특히 모건 스탠리의 이제 테드픽 CEO가 했던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데 장기적으로 조금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뭐 아시아나 약간 유럽 그런 쪽에 이제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을 했고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도 현재 투자자들이 이게 미국에 너무 과도하게 자본을 배분했었는데 이게 결국 유럽이나 신흥국으로 좀 구조적으로 자본이 리밸런싱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거는 이제 이 미국의 좀 국채 시장에 대한 안정을 좀 낮출 수 있는 발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 그것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맞아요. 일단 근데 어쨌든 월가의 이런 구루 CEO들은 좀 그런 평가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경계도 가지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헤지펀드 쪽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월가 CEO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는 게 뭐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적응도 하고 시장이 좀 둔감해지기는 했어도 막상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가정을 아예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최고치가 뭐 40% 넘어가는 모습 나왔죠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이 뭐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이벤트 베팅 사이트에서 한 50%대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높아졌죠. 근데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 아무래도 이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발언했듯이 시장에 조금 유동성 문제나 뭔가 조치가 필요할 때는 페드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분도 이제 투표권이 있는 그 위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뭐 시장이 현재 국채 시장에 혼란이 있긴 한데 페드가 결국엔 역사적으로도 늘 그래왔듯이 조금 시장을 다시 한번 구원해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계속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국채가 이제 담보로 쓰이는데 아마 마진콜 때문에 좀 판 게 아닌가 싶어갖고 아까 했던 국채 시장의 혼란은 단기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부터 금리를 좀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금리? 그렇겠죠. 약간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 보이니까 흘러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인 국면이 있다. 요즘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트럼프가 뭔가 선회를 하지 않을까? 혹은 연준이 개입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계속 시장이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이 감지가 되는 것 같죠. 진짜 봄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게 되는데 그래도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벨트 꽉 조여매고 계속 시장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매일 방송하지만 트럼프에 너무 휘둘려요 시장이. 맞아요. 너무 단점이 많은데 이거를 진짜 누가 딱 알고 뭔가 딱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표도 없고 그다음에 지난 보니까는 3초 전에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국민 백악관 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나 싶은데 너무 트럼프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너무 우려가 크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일 또 폭락할 수 있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떤 기업의 어닝이 필요 없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월가 구루들의 발언은 근데 어쨌든 어닝을 발표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실적이 그리고 주가의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뒤에 했던 그 말들이 오히려 더 민감하게 들리는 그런 시장 상황. 그러니까 실적보다 이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저희랑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생각도 해보면서 애프터 월가를 통해서 많이 궁금증들 해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런 판국에도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야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